4천억 건물이 100억에 팔렸다라는 아주 쇼킹한 내용인데요. 금리 상승과 함께 찾아온 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 중이고 악화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실 당초에는 금리 인하와 함께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올 하반기에 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요 거대 건물들이 헐값에 매각되는 등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스의 기사에 따르면요, 대략 한 20년 전쯤에 4천억 원대에 팔렸던 타임스퀘어 인근의 이 뉴욕 맨하탄 사무용 건물이요,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의 여파로 최근 100억 원대에 헐값 매각된 사례가 나왔다라고 하네요. 앞서요, 지난 6월이었었죠. 맨하탄 센트럴파크 인근의 어떤 브로드웨이의 한 건물이 매입가보다 또 70% 할인된 1억 8천만 불 정도에 팔린 사실이 드러나서 시장에 충격을 준 바도 있고요. 또 다른 사례로 UBS죠. 인베스트먼트 뱅크인데요. 리얼티 인베스터가 소유한 맨하탄의 5th 스트리트에 있는 이 23층짜리 건물 역시 지난달 말 경매에서요, 850만 달러에 낙찰되었다라고 하네요. 이게 지난 2006년에 매매된 가격이요, 3억 3,200만 달러에 달했다라고 하니까요, 뭐 엄청난 디스카운트인 거죠. 결국 이제는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분의 1 수준으로 폭락된 가격에 매매가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저가 매매, 저가 매각은요, 팬데믹이 뉴욕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뒤흔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최신 사례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네요. 이렇게 헐값 매각을 해야 했던 이유는요, 몽고하니 이 해당 빌딩의 경우는요, 맨하탄이 많이 그런 것 같은데요, 건물주하고 토지 소유주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 이제 건물주가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건데, 늘어난 공실로 인해 건물주가 이러한 토지 사용료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게 이 헐값 처분의 직접적인 배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맨하탄의 상업용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또한 추가로 달았는데요, 아무도 이러한 상황이 오피스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진 못했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요, 어느 정도 예고된 바이긴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이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예전보다 급감했죠. 그리고 또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이게 언제고 터질 것이다. 미국의 어떤 상업용 부동산 침체의 주된 요인으로 작동할 테니 언제고 터질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결국 뭐 이러한 재택근무의 일반화로 인해 사무실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된 맨하탄 건물 역시도 사무공간 30% 정도밖에 차이지 않았다는 걸 봤을 때 표면화되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 침체는 계속해서 경고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지난 1, 2년 사이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체감되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이 상황의 심각성이 이 수면 위로 부각되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요, 지난 2, 4분기 기준 미국의 부동산 자산 압류 규모도요, 205억 5천만 달러로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압류 규모는 향후 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침체는요, 그 문제가요, 단순히 어떤 빌딩 가치의 하락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요, 투자자사 또는 뭐 자산 운용사 등에까지 피해가 계속 확대된다라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최근 이 블룸버그 기사였었죠.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이제 대체 투자했었던 한국의 여러 자산 운용사들의 손실 규모도요, 원금의 30%도 못 건질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거. 이게 뭐 메자닌 투자 어떻게 해가지고 후순위 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니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저도 이제 해당 관련 영상을 별도로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 부동산 투자 전문 회사의 어떤 전문가는요, 은행들이 이 문제가 적은 자산들을 먼저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문제 자산들이 매각되는데까지에는 또 아직 시간이 남았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손실이 어느 정도일지를 구체화하기조차 어렵다. 결국은 은행의 어떤 부실로 이어지는 것 또한 굉장히 큰 잠재 문제일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부동산 업계가 느끼는 고통에 있어서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네요. 최근 이 주식시장의 동향이요, 경기 침체에 접어드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연준도 금리 인하 시기를 7월 달에 했었어야 되는데 놓친 거 아닌가라는 그런 탄식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업용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또는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상업용 부동산이 이러한 전반적인 어떤 경기 침체 우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되게 주목할 만한